제18편 환단고기 2회 배달 신씨란. 백두산을 신씨라고 했습니다. 배달이란 박달인 박토라고 했습니다. 환단고기의 환단과 부도지의 부도가 바로 박토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박토의 정의부터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재정 일치의 시대 신씨개천의 무대 박토. 옛날 환인의 소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씨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태백 일사 신씨번기 중에서 대저 신씨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단군왕검이 나셨다. 웅씨의 비왕으로서 마침내 신씨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 한다. 그렇다면 단군 임금의 즉위인 기원전 2333년에 1565년 이전에 환웅천왕의 신씨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원전 3897년 약 5920년 전에 신씨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산 유랑가에서는 강선대에 올라가니 신선의 하강초라고 부르는 것이고, 향산별곡에서는 향나무 등골 아래 신인을 일화된고, 동방의 첫 인군이 이하니 성인인가, 첫 인군은 천왕이다 라고 노래하고, 판소리 단가루에서는 신인 하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씨개천의 무대가 바로 부도지 태백산 혹은 묘양산이 되고, 그 시기가 기원전 3897년이 되는 것을 조작해서 요 단군 임금의 동시기로 땅권 내려서 신씨개천은 역사 속에서 지우고 그것을 반도의 묘양산 혹은 해주의 구월산으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한웅 혹은 한박달이라는 환웅천왕의 이름을 기념해서 그 삼위태백산의 이름을 한박달산 혹은 한단군산 혹은 한탱거리산이라고 부르고, 박달산, 백두산, 태백산, 수양산, 야르산, 여산, 열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상 중에 하나는 석가부처가 바로 환웅천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군 왕검의 시기까지는 신정시대로서 역대 천왕님들이 통치하는 천왕부가 천조이고 천부도이고 부도입니다. 바로 불토, 부처, 박달, 샥달, 아사달입니다.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이 바로 환웅이십니다. 역사 조작 세력이 기원전 3897년에 신씨 배달국을 기원전 2333년에 후대로 밀어내려서 요순 단군왕검과 동시대로 조작해서 환웅천왕 부처님의 신씨개천을 지어버렸고, 현지의 인도의 역사 시기를 축소해서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조선사는 선사입니다.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요도라 한다. 그 가르침의 연원은 선사에 상세히 갖추어져 있다. 그 선사의 시작은 환인 한님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환웅천왕의 신씨개천을 한다. 천왕은 세속의 왕이 아니라는 강한 암시를 줍니다. 바로 선왕 법왕입니다. 그리고 환웅의 환은 박다는 말이고 웅은 몽골어로는 바토로입니다. 바로 우리말로 박달입니다. 부도이고 부처입니다. 즉 환웅부처이십니다. 부도, 불도, 불교, 부처의 시작입니다. 역사서에 흔히 등장하는 선인 단군이라는 이름도 역시 부도, 불토, 부처의 선인이란 말입니다. 즉 당부처란 말입니다. 신씨개천이 있었던 묘양산이 수양산, 종남산, 여산, 열산, 금오산, 구미산 등으로 불렸고, 그곳의 지명이 개경, 고, 고직구, 영평부, 요동 등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신씨 배달국 환웅 개표. 제1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 비로자나 불처님입니다. 2대 거블리 환웅, 제17대 혁다세 환웅,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 상기의 환웅 계보는 신씨개천하신 환웅천왕 이후 단군왕검 시기까지의 계보로서 18대 거불단 환웅 이후에도
근대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왔었으나 일제에 의해 전부 역사 속에서 지워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황의 계보를 조작해서 자신들의 역사로 둔갑시킨 것이 현재의 일본 서기로서 역사까지도 조작해서 훔쳐갔던 것입니다. 상기 18대 거불단 한웅이 단웅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에 단군 왕검이 등장하는데 단군의 이름이 단군입니다. 즉 단군이란 천황이신 단웅의 신하라는 말입니다. 이제야 단군 왕검의 군이 왜 신하군이었는지 명쾌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군 왕검부터는 천황님의 인가를 받은 존재가 황제가 되어 정치를 이끌어갔던 재정분리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화백, 국사 등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천부인 부처님들이셨습니다.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 왕검이 아니라 환웅 천황, 즉 현 불교의 본전물인 대웅전의 주인공인 비로자나 불처님입니다. 향산 유랑가에 나오는 천지개벽구의 산천이 삼교시니 오학은 조정이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양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제불지 대찰이라의 구절은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곤륜산맥인 백두산의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오학 중의 하나인 묘양산인 금강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양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제불지 대찰인 것입니다. 제불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처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 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학은 조정이요 사해는 근원이라는 말에 신시개천의 무대 백두산이 오학의 조정이요 개경은 사해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박당은 불당이고 불타이고 불토이고 부처이고 부다이고 부도이고 천부도입니다. 바로 천하의 조정인 천조가 되는 것입니다. 복례산의 지명은 향산별곡에 등장합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묘양산 봄 풍경을 너더러 물어보자. 시절이 삼춘이요 피난이 맺꽃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복례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가로새. 바로 묘양산을 복례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복례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양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신시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배달, 백달, 백두, 불타, 불토, 쇠토, 세불, 서울, 수토, 수메루, 수도, 수양, 하다로도 불렀사오고 했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천부, 하시, 신시, 힌도, 힌두, 인도, 힌토, 신라, 하신이 됩니다. 신시의 박달이 부도, 물도, 수도, 소도, 불토, 하도, 카도, 하시, 스키타이, 소구도, 키타이, 거란, 카타이, 구려, 야그드, 여진, 요인, 야르, 센, 친, 진이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치가 바로 박도, 불도가 되고 천도가 되고 선도가 되고 센도가 되고 처센에도 즉 처세에도가 되고 사인에도 즉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천도는 천하의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천도, 우리가 이 천도를 밝히고 이 천도로 복귀하고 이 천도를 회복하는 길이 역사를 밝히는 길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밝히는 길이야말로 아물다물 운동의 시작이고 그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신시이며 이곳이 개천의 장소인 개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중동국 여지스남의 개성에 등장하는 모든 궁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곳 신시가 또한 밝은 명당 길주이기도 합니다. 이 지명들을 신중동국 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을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건치현에게 본래 길주의 명원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이곳을 기반으로 고려를 제압해서 건국한 나라가 명조선이었던 것입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이곳이 또한 창녕, 안동, 복주, 성도, 금도, 발해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나온 성씨가 바로 박씨입니다. 우리말 밝음 박을 한자 박으로 표기했던 것입니다. 신씨가 금강산 앞에 넓게 펼쳐진 개천의 무대 개경 서울이었습니다. 재정 분리의 시대 왕부의 중심 관중의 박터. 기원전 2333년부터는 재정분리가 시작됩니다. 이때 재정분리의 시원으로 천황님으로부터 왕부의 수장인 천부인을 부여받은 인물이 바로 단군 왕검으로, 이분이 도읍한 왕검성이 제왕의 성인 관중, 한중의 한성, 국내성, 금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재정분리 이후에 박터가 됩니다. 이곳의 지명들을 신증동국 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영흥 도읍의 영흥이라는 이름이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평안도 박천의 군명을 박주, 박능, 덕창이라고 합니다. 영흥의 군명 박평과 박주는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함흥의 군명 함남부의 쌍성이 영흥의 군명이었습니다. 경기도 영평의 군명을 동음, 양골, 영흥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영평과 함경도 영흥은 영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함경도 영흥의 군명 박평과 평안도 박천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궁실과 산천을 인용합니다. 선원전 부동남쪽으로 13리의 흑성리에 있으니 곧 환주의 옛 저택으로 태조가 출생한 땅이다. 하륜이 사명을 받들고 이곳에 이르니 도순문사 강혜백이 강중류에 술자리를 벌려놓고 청해 말하기를 범부는 곧 도조 환주가 거주하던 땅이며 태조가 이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아직도 그 명칭이 없으니 또한 하나의 유감된 일이 아니겠는가 하매 하륜이 비로소 용흥이라 이름하였다는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을 또한 용흥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용흥 제한성소 대령으로 황주의 군명이 용흥으로 황주는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박터라고 했습니다. 또한 황제 혼원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곳이 관중의 황주였습니다. 함경도 영흥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망경루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루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관중의 함경도 영흥에서 경도인 서울이 보였던 것입니다. 함경도 영흥의 제형을 인용합니다. 순임금의 옛날 밥 깔고 고기 잡던 그 자체는 모두 이 용흥강과 송역산 머리에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현재 중국 역사로 조작 이입된 순임금의 무대가 관중의 영흥이었다고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정분리 이후의 박터가 바로 관중지역의 평지 부분으로 이곳이 중국사 25사 왕조들의 궁궐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조양 한당고기에서는 배달신시와 당군조선 홍산문명의 중심지역이 현재의 동북삼성 조양이라고 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명 조양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 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조양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또한 태양주 박주인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군명 무주 광주는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으로 조선의 광화문이 관중의 광주에 있었습니다. 재정분리 이후 배달 박달이 있었던 박터가 왕부의 중심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라고 했는데 배달 신씨가 있었던 조양이 정확히 관중의 박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점. 한당고기에서는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의 개념부터 잘못 설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 북한과 차이나의 국경에 설정해 놓은 백두산이 우리 역사 속의 백두산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정동국 여지승남에서는 현재의 백두산이 우리 역사 속의 백두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당고기는 이것을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당고기에서는 현재의 동북삼성 조양이 배달신시와
단군조선의 영역 중심 영역이라고 해서 동북공정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스남은 현재의 동북삼성에 있는 조양이 역사 속의 그 조양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단고기의 문제점이 첫 장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단고기 표지에 중국사 25사와 한국 조선이 전혀 다른 역사인 양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중국사 25사가 바로 단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단고기에서 일본 서기가 따로 존재한다고 현 조작된 일본의 역사를 또한 정당화시켜 놓았습니다. 일본 서기는 우리의 역사인 중국사 25사를 부분 변주해서 만든 우리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한단고기의 핵심은 민족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 같지만 조작된 역사를 보충, 보완하고 옹호하는 하나의 숨겨진 방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진실에 대한 신뢰과 수준이 어느 일정 수준 올라가면 한단고기의 진실과 허위가 그대로 보일 것입니다.